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손상시키면서까지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내거나 슬퍼할 걸 알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자기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을 때, 상대방의 감정이 손상되는 거를 각오하면서까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대단히 잘못해서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자, 우리는 무의식 중에 겁을 되게 많이 내요. 타인의 감정이 손상받는 것 자체를 겁내는 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이 손상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들이 되게 무서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자기 방어적인 이유로 되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타인의 감정이 손상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아니면 타인이 되게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의외로 감정을 되게 많이 연기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은데 기분 나쁜 척, 슬프지 않은데 슬픈 척,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이런 감정적인 연기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타인의 감정이라는 것을 대단히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보통 연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얘기를 한다.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화낼 것 같다. 내지는 그 사람도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척 연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할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서로 손해입니다. 서로 손해. 나는 그 사람을 인해 피해를 보고 그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앞으로 계속 이끌고 나갈 만한 좋은 빌미가 되죠. 진상 환자들이 그렇죠. 진상 환자들은 걸핏하면 화냅니다. 감정을 연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 진상 환자는 우리 병원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또 진상짓을 할 거고 우리는 그 진상 환자들 때문에 시간, 돈, 그 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타인의 감정이 손상받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으면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가 없죠. 자, 타인에 대한 감정을 손상시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아니면 자기가 어떻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타인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행위, 그러니까 상대방이 명백하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어.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제 신경질이 난다고 그렇게 막 쏘아붙여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하는 습관 자체가 무의식 중에 계속 타인에게 손상을 주는 습관으로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으면 주변에 계속 적을 만들죠.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성숙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타인의 감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속 손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매우 좋지 못하죠.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데 너 크게 잘못한 거 어쩌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빨을 드러낸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기분이 손상받을 거를 각오하고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상대방의 감정의 손상을 입힌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이유로 나에게 이빨을 드러내는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감정의 손상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손상을 시키지 않는 것들 중에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상대방한테는 잘못이 없다, 내지는 나의 습관적으로 말하는 버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인내의 영역이죠, 인내의 영역.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용기, 그 다음에 내가 기분이 좀 나쁘지만,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상대방한테 불합리한 요소가 없었는데 내가 참아야 되는 경우, 그거는 인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게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여튼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용기를 발휘해야 될 순간에 인내를 발휘하고, 인내를 발휘해야 될 순간에 용기를 발휘하고, 이래버리면 일이 굉장히 꼬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통과해서 우리는 현명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명함, 어떻게 잘 판단할 수, 지금 인내의 영역이 필요한가 아니면 용기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현명함,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 요소라든지 자기의 행동 요소를 조율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잘하게 되면, 이거를 적절하게 잘 조절하게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최소화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중에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잘 컨트롤하게 되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요. 그 사람이 서로 나빴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올바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제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가 올바르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그러한 패턴으로 하는 걸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의 감정만 소중한 사람들은 자꾸 떨어져 나가요. 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서로를 더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대단히 훌륭한 지혜 중에 하나가 이런 자기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지식의 영역이고 용기의 영역이고 인내의 영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감정 조절을, 자신의 감정, 타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